신입, 이리 좀 잠깐 와봐. 어제부터 친절한 척하는 그 박 부장. 넌 조심해야 돼. 그 박 부장이 이 회사에서 제일 어려운 사람이야. 그러니까 신입, 잘 보이려고도 하지 말고 그 사람하고 엮이지도 마. 알겠지? 선배로서의 충고야. 명심해. 네, 감사합니다. 조심할게요. 큰일 날 뻔했네. 진짜 조심해야겠어요. 어머, 오늘 진짜 멋있으세요. 우리 박 부장님 진짜 오늘 패션 센스가 남다른데요? 넥타이도 멋있고. 사실 그거 제가 정말 열심히 고른 거거든요. 아이고, 이런 걸 또 선물로 주고 그래. 아, 진짜 부담스럽게. 우리 프로젝트 한번 잘해보자고. 박 부장님, 진짜 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짱만다 장은영입니다. 오늘은 박쥐 같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주변에 보면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정말 박쥐 같은 인간이 있죠. 그런 사람은 피해야 하는데요. 어떤 사람인지 때로는 잘 몰라서 그 박쥐의 피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박쥐 같은 사람은요, 일단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 간의 이간질도 참 잘 시켜요. 남의 험담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신입사원이 들어왔을 때 보통의 선배님들 같은 경우는 신입사원에게 뭐 회사에 대한 일처리라든지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해주잖아요. 그런데 박쥐 같은 인간은 어떠냐? 처음부터 일단은 후배들을 다 불러 모아서 누군가의 험담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 김 과장은 조심해. 저 박 부장 말이야. 몹쓸 사람이야. 사장하고는 눈도 마주치지 마. 최대한 멀리 피해 다니란 말이야. 이렇게 후배를 위한답시고 험담을 늘어놓습니다. 처음에 들을 땐 그런가? 아, 저 사람은 저런 면이 있구나 하고 듣게 되겠죠. 그리고 아무래도 왜 사람이 색안경을 끼게 되잖아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아,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인가 보구나. 선배의 이야기를 조금 더 귀담아 듣게도 되는데요.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다 들통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박 부장의 험담을 하던 그 선배는 박 부장에게 가서는 뭐 넥타이도 선물을 하고 막 과일 바구니도 갖다 주고 잘 보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프로젝트라든지 아니면 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기회가 본인에게 찾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아부를 합니다. 그 사람에게. 그러면서 남의 험담을 하는 거죠. 아, 새로 들어온 신입 말이죠. 똘똘해 보이긴 하는데 제가 겪어보니까 참 싸가지가 없는 것 같아요. 지가 뭐라고 아무리 지가 잘났어도 회사에 왔으면 사장한테 먼저 좀 자주 와서 인사도 해야 하고 부장님한테도 깍듯하게 좀 예의를 차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영 글렀어요. 약간 이런 식으로 그 후배를 험담하고 신입사원조차도 낄 자리를 만들지 않는 거죠. 예를 들어 또 신입에게 기회를 준다고 치면 아직 그 친구는 이런 기회를 줄 정도는 아니에요. 무슨 기회를 줘요. 제가 잘할 수 있어요. 저 주세요. 부장님, 제가 잘할 수 있다니까요. 오늘 점심 식사는 뭐 드실래요, 부장님? 약간 이런 식인 거죠. 뭐든 다 내 거. 박쥐는 그렇습니다.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기회를 엿보고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라면 무조건 달려갑니다. 그리고 주변의 새싹들은 다 가지치기라고 하죠. 잘라내기에 급급한데요. 박쥐의 특징은 소식통이에요. 그 주변의 모든 자료를 굉장히 잘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회사 돌아가는 걸 그 누구보다 빨리 알아요. 참 그 어떤 직원보다도 많은 것들을 수집해서 다 알고 있는 거죠. 이번에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된대. 우리 김 부장님이 이번에 발령이 어디로 날 거래. 사장님은 몇 년 뒤에 또 바뀐다고 하더라. 그 기회를 엿보기 위해서 정말 수시로 사람들을 찾아가고요. 전화를 돌리고요. 그래. 이번에는 어디 자리가 난대? 그 자리는 또 어떤 자리래? 누구 어머니께서 아프시다고? 알았어.
이렇게 해서 정말 이용을 굉장히 잘하는 건데요. 사람 관계를 잘한다기보다는 누군가를 이용해서 밟고 일어서는 거죠, 한마디로. 박쥐 같은 인간은 진짜 조심해야 합니다. 박쥐 같은 사람은 남의 험담을 정말 취미처럼 해요. 어쩌면 특기일 수도 있겠네요.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참 많이 피곤하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뒤돌아서서 하는 또 다른 행동을 봤을 때, 참 그 배신감이 몰려오는 거죠. 그러니 이 세상 속에는요, 정말 그 자기밖에 모르는, 그래서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면서 다른 사람은 오히려 그 붙을 기회조차 주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박쥐 같은 사람을 어떻게 구분해야 될까요? 라고 하신다면, 앞뒤가 다른 사람. 왜 사람은 겉만 보고는 모르는 법이잖아요. 겉으로 봤을 때는 왜 웬금학에서 그런 표현이 있어요. 오중을 보면서 그 노구가 오중은 겉모습만 보면 참 착해 보인다. 착한 타잔처럼 생겼지만 뒤에서는 내 험담을 하는 아주 몹쓸 인간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겉모습만 봐서는 진짜 모르는 거죠. 굉장히 착하게 생겼어도 그 행동을 꾸준히 지켜보면요. 아, 정말 박쥐였구나.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었구나. 알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진짜 그걸 우리가 캐치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그 박쥐의 피해자가 내가 되지 않을 테니까요. 지금도 내 주변에서 박쥐는 속삭이고 있을지 모릅니다. 저 사람 조심해. 나쁜 사람이야. 김 부장 조심해야 돼. 알지? 사장님은 피해 다녀. 저 사람이 너 싫대. 이런 악마의 속삭임 조심하세요. 박쥐는 바로 내 옆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박쥐 같은 사람을 조심해라. 피해야 한다. 일단 남의 험담을 많이 하는 사람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앞뒤가 다른 사람, 저 사람 조심하라고 하고 나서 그 다음 날에는 그 사람에게 쫙 달라붙어 있는 이 사람, 다음 날에는 저 사람한테 쫙 달라붙어 있는 박쥐 같은 이 사람, 분명 지내보면 티가 날 겁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박쥐 같은 사람은 피하시면서 기분 좋게 보내세요. 짱만다 라디오는 언제나 당신을 응원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